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 중이고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이어지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면서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생존 여부가 걸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을 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가 보기 드문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의 시기는 뭐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긴축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또 매출에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여러 가지 도전의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이 스몰 비즈니스는 현재 사업체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그렇겠지만 특히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좀 파악하고 이런 게 좀 간단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잘 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너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오너들의 경우에 기본적인 주요 사항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관리라든가 고객과의 만남, 고객과의 이제 소통이겠죠. 그리고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위한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정적인 관리라는 것은 외부적 변화가 계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게 돼 있어야 안정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고객과의 만남, 소통이라는 것은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뭐 제품 또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격을 올린다면 또 뭐 물건을 좀 줄인다면 고객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또 싫어할 것인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비즈니스를 적절하게 변화를 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객과의 만남 내지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케팅이라는 건 뭐 당연하죠. 계속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 광고가 필요하고요. 또 비용과 광고 효과의 어떤 조화가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또 얼마나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벤트라는 건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스몰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 비즈니스만 묵묵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끔씩은 이런 이벤트도 해주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이 오너들이 지금 이 시기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정상적인 영업만 갖고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매출액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사실 매출액은 엄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인건비라든가 각종 뭐 제품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렌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얼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허상에 가려서는 안 된다. 매출이 높더라도 순수익이 적을 가능성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제 위축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 이외에 어떤 비상자금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 또한 역시 경영자로서 오너의 몫이고 또 오너의 능력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어떻게 그런 엑스트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바로 자금을 모으는 건데 네. 스몰 비즈니스가 계속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이제 혁신을 해야 되고요. 혁신을 하는 데는 역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영업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이익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 능력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고요. 근데 이게 경제가 호황이거나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뭐 자금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투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련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습니다. FinSMES, 그 벤처 캐피탈 뉴스 사이트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스몰 비즈니스 자금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이 스몰 비즈니스는 일단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몰 비즈니스가 있다면 스몰 비즈니스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네. 너 자신을 알아야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가 얘기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나 자신을 잘 알면 상대방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언가를 잘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는 이 회사, 스몰 비즈니스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역시 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계획이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올바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너는 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모든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정확한 재정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자기 자신, 즉 자기 회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뭐 좀 더 규모가 큰 기업이나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직접 모르더라도 뭐 재정 담당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예,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오너가 모르면 그 밑에 직원들도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모르진 않겠죠. 아는데 대략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이런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게 아웃데이트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오너는 대충 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때 보니까 실제로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추측하고 대충 추정하고 이런 습관을 버리고 정확하게 숫자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파악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너라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면 1년에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고 비용이 어느 정도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고 대략 파악할 때 그 실제 이제 수치랑 비교할 때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귀찮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매일같이 매출이 어느 정도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내가 하는 이 스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구나 또는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캐시플로우를 챙기면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네, 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모든 어카운트의 디테일한 내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한 어카운트가 뭐 규모가 작은 곳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좀 있는 곳은 여러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카운트의 디테일한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의 시기 또는 어떤 그 변화의 시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유입되는 펀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에서 밖으로 나가는 또 지급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조건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액수는 물론이고 그런 펀드의 그 조건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펀드에 붙는 조건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까지도 다 알고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변화무쌍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어떤 작은 구멍이라도 있는지 확인할 것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그 사소한 구멍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워낙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작은 구멍이 캐시플로우에 있어서 그런 작은 구멍이 사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지된 자금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자금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처하라. 이게 전문가들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무언가를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 여유가 있는 시기라면 미리 많이 페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뭐 한 달에 $1,000씩 지불하던 게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한 $5,000씩 지급해도 된다. 그래야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가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비용 나가는 것을 많이 페이해놔라. 이런 얘기고요. 또 고객들 지급과 관련해서 미리 디파짓 받는 정책을 채택하라. 이것도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들이 이제 요금을 내는 그런 어떤 그 직종에 있을 경우에는 미리 디파짓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바로 이런 디파짓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고객들이 뭐 예약을 하고 노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짓을 미리 받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각종 그 자신의 비즈니스 관련한 비용, 재료비 등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건 좋은데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소에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그 FinSMES 벤처 캐피털 뉴스 사이트인데요. 이 대출, 즉 비즈니스 론이죠. 비즈니스 론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대출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론 받으라고 대출 받으라고 유혹하는 이메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은행이라든가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면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으라고 하는데 따라서 덥석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론 같은 경우에 대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사업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냉정히 살펴볼 것을 지금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고요. 원금, 이자, 또 본인 비즈니스의 매출 등을 비교해서 무리 없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라.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는 사실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절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대출을 받고 절대로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일 때는 사실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때는 경제가 호황이니까 괜찮지만 지금은 호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대출 남발하지 마라. 이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비용과 소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설비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설비 투자는 해야 되지만 역시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조금은 좀 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자제해라. 이런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설비 투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비즈니스에 도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각종 비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특히 마이너한 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이런 어떤 그 설비 투자할 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체크하는데 좀 마이너한 것들은 이거 뭐 작은데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파악할 때 마이너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고요. 수익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지 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너무 수익과 대비해서 비용이 많으면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대출 받을 때도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지 대출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몰 비즈니스의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도 대충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금 경제적인 위기 시기에는 오너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도 다 한마음이겠지만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오너가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너가 좀 더 이런 시기에는 더 피곤해지고 바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밑에 직원에게 맡겨놓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랬다가는 스몰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오너가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건 작건 이 비즈니스라는 오너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정확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뭐 수익, 뭐 대출 모든 면에서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내 비즈니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 최악의 모습은 뭐냐 하면 대충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파악하고 그 결정도 그런 대충의 어떤 바탕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 그러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따라서 절대로 대충 하지 마라.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하다가는 정말 견디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챙겨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대충을 그래서 배격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오너가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 이 아마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평소에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시기에는 본인이 가장 힘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좀 힘들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는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곧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쉽지 않은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재정적 건전성 여부가 사업체로서 성공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성이 좋은 상태라면 잘 유지하고 만약 좋지 않다면 개선을 하면서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대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몰 비즈니스는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위기관리에 유리한 이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이를 잘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